그 이분은 4개월 동안 이더리움만 몇 개를 캐신 거예요? 51개. 51개면 지금 안 팔고 놔뒀으면 네. 2억 천이네. 원구매수 거의 다 했겠네. 안 팔고 놔뒀으면 4개월, 5개월 만에. 월 10% 정도 수익이면 어떤 사업보다는 괜찮은 수익이죠. 지금 기계가 하나 맛이 가가지고 덥죠 안에. 한여름 되면 더 해요. 한여름 되면 여기는 몇 도까지 올라가요? 한 40도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지금 고장난 거예요? 예. 카드 하나 때문에 나머지 카드들도 채굴 못하게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채굴장에서 채굴기가 제일 많이 고장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인은 뭐 이거 파워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메인보드가 죽는다거나. 라이저는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굴기에 이렇게 써있는 이름 같은 건 이게 뭔가요? 이름? 윗탁자예요. 아, 이거 사장님 컴퓨터가 아니네요? 요건 제 기계가 아니죠. 제 기계는 다른 공장이 많고요. 여기는 4명이서 같이 합친 겁니다. 사장님한테 내 컴퓨터로 채굴 좀 해주세요 하고 위탁을 맡기신 거네요? 요런 기계는 저희한테 산 거예요. 기계를 사서 돌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위탁 비용을 받으시겠네요? 전기세하고 이제 관리비를 받죠. 근데 거의 이제 얼마 안 받아요. 이 시장 안 좋을 때 진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플러스 한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원래 한 평균적으로는 30,000원에서 50,000원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10,000원. 저는 그냥 같이 돈 많이 벌자고.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제조사에서 AS를 3년 보장해주기 때문에 3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년 이내에 채굴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네. AS를 해주나요? 대부분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틀리고 이제 그 그래픽 카드에 칩이 탔거나 불이 났거나 이런 거는 안 고쳐줘요. 교환을 안 해줍니다. 이게 채굴기에 사용된 그래픽 카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육안으로 너무 더러우면 채굴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채굴했어도 규칙상으로는 해줘요 보통. 근데 이제 유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물건을 살 때 AS가 3개월인 것도 있고요, 6개월인 것도 있고 1년인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사면 3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채굴로 나간다고 아예 1년 정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사야 돼요. 그래서 3년인 줄 알고 샀다가 1년 안에 고장 나버리면 이제 AS 못 받고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 살려놨어요, 기계는. 아, 고치셨어요? 고친 건 아니고 이제 불량인 놈을 골라낸 거죠. 그렇게 고장나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위탁자들 이름이거든요, 이게 다. 이 사람도 볼 수도 있고, 자기 기계를. 저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위탁을 맡기신 분들은 자기 컴퓨터 컨디션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방금처럼 하나가 불량이 나면 연락 와요. 사장님 좀 나가시면 좀 봐주세요. 위탁 맡기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몇 대 정도를 맡기세요? 일단 여기는 무조건 10대 이상씩. 뭐 한두 대는 안 받았습니다. 한두 대 받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요. 사람만 많아지고. 그래서 조건을 다 끌었죠. 여기 10대 이상만 받는다. 그런 식으로. 물론 채굴기 같은 경우 한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요즘에 3070 모델이 많이 나가는데 6A로 하게 되면 거의 뭐 1200에서 1300 정도 할 겁니다. 한 대요. 예. 아까 고쳤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660 슈퍼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카드를 8A로 해놨어요. 8장. 그거는 700만 넘어갈 거고 한데 채굴량은 그만큼 적겠죠. 1300만짜리보다는. 그럼 10대만 해도 1억 3천이네요? 예. 그렇죠. 10대를 가지고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양은 계속 줄어들고요. 가격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가 관리비 다 빼고 나면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대름 시대요? 예. 그래도 10% 정도 수익이 나죠. 월 10%.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월 10% 정도 수익이면 어떤 사업보다는 괜찮은 수익이죠. 근데 이게 1년이 될지 2달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이해하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컴퓨터상으로 예. 지금 채굴하고 있는 코인 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갑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거래소 지갑은 못 보고요. 개인 지갑일 경우에는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코인을 얼마나 캐고 있는지 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기계가 20대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12개 가지고 있네. 12개면 돈이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12개를 얼마나 캐신 거예요? 기간?
1월 22일 처음에 코인 들어왔네요. 그러면 지금 4개월 되셨네요? 예. 중간에 코인을 많이 뺏어 갔습니다. 보면 네. 쭉 했다, 두 개를 어디 보냈다고 나오고, 세 개를 어디 보냈다고 나오죠. 요거는 이제 받은 거. 받아서 딱 어디를 뺐어요, 이분이. 그 이분은 보내지 않았으면 4개월 동안 이더리움만 몇 개를 캐신 거예요? 51개. 51개. 예. 51개면 지금 안 팔고 놔뒀으면 네. 2억 천이네요. 원구 매수 거의 다 했겠네. 이분 원구 매수 했네. 그때 이 기계 쌌거든요. 1월 달에 쌌어요. 700만원, 800만원에 샀지 싶은데 기계를 650에 샀나? 그러니까 10대 봤자 6,500, 7천이잖아요. 20대니까 1억 4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안 팔고 계속 51개를 놔뒀으면 2억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채굴 하시는 분한테 하는 게 어설픈 가격에 팔 생각이면 채굴 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설픈 가격에 다 팔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다 그런 지갑들 들어가 보면요, 코인이 다 어디로 다 날아갔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이 고점이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직 고점은 아직 안 왔거든요. 아, 지금 이더리움 고점이 아니다? 고점은 이제 뭐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안 왔어요. 뭐 이분도 지금 다 빼고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분은 몇 개가 있으셨던 거예요? 150 왔다 갔다 하니까 정도인데 150개인데 언제 처음 했냐 그러면 12월 달에 12월 22일 날 이때 처음 채굴을 시작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기계가 좀 느렸거든요. 이분은 이제 기계가 60대 정도 돼요. 지금은 우리 공장이 없어요. 기계 빼서 나가서 공장을 차렸거든요. 이분은. 잘 되셔서? 예. 안 파고 놔뒀으면 지금 150개면 돈이 얼마야? 와, 이거 다 팔지 마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420만 6억 3천이에요. 안 파고 놔뒀으면. 안 팔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 팔아서 이제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제 운영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팔 수는 없지만 이분 또 200만 원일 때 100만 원일 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지 않은 이상은 코인을 팔지 마라 이거죠. 코인은 한번 사면 안 파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더리움 코인은 몇 개가 있어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는 없습니다. 시작할 때가 원래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 없는 상태로 채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코인은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파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나가는 고정 지출은 전기세가 이제 95% 이상이고요. 월세, 뭐 인터넷 비용, 그리고 보안 캡스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용, 그게 다예요. 전기세는 이제 한 대당 보통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되거든요. 8만 원 나오는 놈도 있고 6만 원 나오는 놈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요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한 3, 4천 이렇게 나오고. 3, 4천. 예. 2018년도에 하락장 왔을 때 이더리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얼마죠? 8만 원. 그럼 8만 원대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금방 좋아지겠지.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좋아지겠지. 뭐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희망 고문을 한 거죠. 아, 이제 저점이다 그랬는데 저점이 없더라고요. 계속 내려가요. 조금 회복됐다가 와 이제 다시 올라간다 그랬는데 안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갔어요,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왕 이만큼 된 거 어쩔 수 없다. 끝까지 가보자. 네가 코인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는 거기 다 몰빵을 했기 때문에 기계는 열심히 돌아가지만 지금보다 개수는 훨씬 많이 나오죠. 근데 개수는 많이 나오지만 한 개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많이 캐봤자 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계속 모았어요. 그냥 모으고 내가 출장에 S로 가고 그래서 돈 모아서 전기세 내고 코인 모으고 그래서 주위에서 그랬어요. 은행에 좀 저금해라 이러는데 모르는 소리 안 해. 나는 코인으로 적금을 넣고 있다. 그러면 다들 콧방귀 꼈거든요. 핀치 같은 놈 무슨 코인으로 적금을 넣냐? 코인 그거 얼마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수익률은요. 그 적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넣은 사람보다 제가 이더리움 10만 원일 때 이더리움 몇 개 모은 게 훨씬 더 커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따로 트레이딩은 안 하시죠? 안 해요. 안 하는데 코인 몇 개 추천해 준 게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골드 이런 거 2가지 특히 많이 밀었거든요. 제가 그거 10,000원일 때부터 사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분명히 오른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샀어요. 그 가격 지금 얼마예요? 이더리움 클래식 11만 2천 원, 비트코인 골드 18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씩 올랐는데 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작년 11월달 12월달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추천했냐 그러면 저는 이런 차트 같은 걸 전혀 볼 줄도 모르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채굴자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오르는데 나머지가 안 올랐어요. 그럼 채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채산성이 비슷해져야 돼요.
이더리움이 나중에 채굴이 안 되면 다른 코인을 캐야 되는데 다른 코인이 채산성이 안 맞으면 채굴자들이 다 망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트코인 골드가 나중에 채굴해야 될 코인들인데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캐도 전기세 내고 나면 몇만 원 안 남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라요, 가격이. 분명히 오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안 쳐다보는 거죠. 저 골드 지금 망했다, 뭐 이클 지금 망했다 뭐 이러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며칠만에 좀. 기계를 일반 가정집에서 돌린다고 했을 때 예. 채굴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죠. 일단 누진세를 맞거든요. 그 집에서 만약에 에어컨을 24시간 365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거보다 전기를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진세에 맞더라도 지금은 수익이 나요. 이게 불법 채굴장이라고 해서 뉴스에서 간간히 나왔었거든요. 예. 그 기준이 뭐예요? 불법 채굴장에 대한 기준? 이 채굴을 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는 아니고 일단 나라에서 인정한 산업단지나 뭐 지식산업단지 뭐 무슨 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채굴하는 행위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안 하더라도 산업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를 쓰면 불법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게 산업 코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용으로 한전에서 내가 이만큼 전기를 쓰겠다 해서 승합 비용을 지불하고 전기 공사를 하고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는 채굴도 세금을 매긴다 그러고 코인 트레이딩도 세금을 매긴다 하니까 이제 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가상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문다는 부분을 뉴스에서 보긴 했거든요. 예. 세금 매기는 건 좋아요. 그럼 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일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뭐 사기다, 불법이다, 뭐 그런 거 뭐 안 된다 그래 놓고 세금 매긴다 그러죠. 그럼 또, 그러면 나라가 몇 년 만에 또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자산은 나라에서 보호해 줄 수 없다. 근데 세금은 받겠다.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거, 나라에서 투자 펀드, 코인에 펀드를 넣었대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진짜. 채굴업이나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원래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한 시선이라고 봅니다. 남들 보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바뀌기 때문에 세상도 바뀌고 있고 욕을 한다거나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 바뀌진 않아요. 이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제가 뭘 이더리움을 많이 산다고 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픽카드를 많이 산다고 그래픽카드가 오르는 건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라던가 채굴업을 이제 하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이제 그런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하는 거는 안 말립니다. 안 말리는데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코인의 이제 내용, 역사, 그 코인으로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 가치를 투자를 해야지 숫자만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안 되거든요. 또 채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익이 한 달에 기계 한 대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준다고 그것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이 기계가 또 10만 원, 5만 원밖에 못 벌어줄 수도 있고 적자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적자가 올 때도 버틸 수 있는 거는 자기의 믿음. 나는 죽어도 간다. 이더리움이 아니면 비트코인이 미래에서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해야지 그냥 뭐 누가 채굴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 저기 나와서 채굴을 많이 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하고 있는 목표 있으실까요?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는데 가난한 아빠가 되기 싫거든요. 그리고 남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고, 지금은 댓글로 욕을 많이 먹지만 또 몇 년 더 지나면 선구자라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